안녕하십니까. KBS 9시 부산뉴스입니다. 성탄절인 오늘 부산의 성당과 교회에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미사와 예배가 이어졌습니다. 신자들은 어려운 시국에도 온누리의 사랑과 평화가 전해지기를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했습니다. 보도에 전영석 기자입니다. (2000년) 전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세상에 온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미사가 부산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태어나신 구세주께서 저희에게 하느님의 생명을 주셨으니 저희가 불사불멸의 은혜도 받게 하소서. 사제와 신자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이 온 누리에 전해지길 기도했습니다. 또 가족과 이웃들의 행복도 기원했습니다. 지금처럼 가족 모두 다 화목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입시를 앞두고 있는데 고등학교에서 지금 좋은 결과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 지역의 교회에서도 예배가 이어졌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분쟁과 비극이 끊이지 않는 요즘, 예수 탄생의 의미는 더욱 각별합니다. 어둠이 깊어질 때 빛을 더 절실하게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어려운 요즘, 공동체를 위한 기도도 빠지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또 힘든데 경제적으로 또 잘 됐으면 좋겠고, 또 특별히 우리 아기 건강하고 우리 가족들 모두 다 건강한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을 맞아 비축제를 비롯한 여러 축제가 이루어지는 영도구 등 부산 곳곳에선 가족과 연인들이 나와 성탄과 연말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KBS 뉴스 전형서입니다. 연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주먹구구식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기금을 받고도 정작 집행률은 절반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집행 실적에 따라 이듬해 투자액이 결정되는 만큼 사업의 좌초도 우려됩니다. 보도에 김아른의 기자입니다. 부산 동구 삼복도로 1,800여 제곱미터 땅에 조성 예정인 어울림파크 복합 플랫폼. 지상 5층 규모로 어린이 돌봄센터와 도서관, 다양한 체험시설 등이 들어섭니다. 부산 동구는 전체 예산 252억 원 중 112억 원을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건축심의와 중앙투자심사 등을 거치며 사업이 지연되면서 지난해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단 한 푼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2년간 기금 집행률이 36%에 그쳤습니다. 설계 공모 단계라서 이게 지나야 저희가 이제 돈을 지급할 수 있는 공사 대금 이런 걸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기금을 회수하기로 한 기준 집행률 30%는 겨우 넘겼지만 내년에도 기금 집행이 저조하면 다른 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이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기금 자체가 삭감되는 거여서 다른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긴 합니다. 기금을 따도 정작 사업이 취소되기도 합니다. 금정구는 기금 8천만 원을 들여 영화 관람시설을 조성하려 했지만 유지 보수 비용이 한 해 수천만 원에 달해 구의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업이 좌초됐고 기금은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부산의 지방소멸 대응기금 집행률을 살펴보니 영도구가 44%, 서구가 38%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특히 동구는 15%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자체마다 앞다투어 대형 건물을 짓는 등의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기금 집행률을 높이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성과를 겉으로 내보이고 싶은 지자체장들은 아마 건물에 투자하는 것들이 굉장히 더 보여질 수 있는 전시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지 않을까. 정부가 집행률이 낮은 지자체에 대해선 배분액 삭감 등의 불이익도 줄 예정이어서 내실 있는 정책 발굴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박형준 시장이 국회 천막농성까지 벌이며 사활을 걸었던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결국 탄핵 정국에 박혀 동력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밖에도 굵직한 부산 현안 상당수가 진전을 보지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됐는데요. 올해 부산시정의 현안 성적 이희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부산시가 올해 최우선 역점 사업으로 밀어붙인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부산 여야 정치권 공동 발의로 청신호가 켜지는가 했지만 처리는 지지부진합니다. 급기야 박형준 시장이 국회 앞 천막 농성까지 벌이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지만 탄핵 정국에 결국 동력을 잃었습니다. 또 대통령이 직접 현안으로 챙겼던 산업은행 부산 이전 역시 야당의 반대로 3년째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에 따른 에어부산 존치 문제도 해사법원 부산 설치 문제도 지금으로선 마땅한 해법이 없습니다. 국회 기능이 정상화되지 못하면서 정치적 합의로 풀어야 할 부산 지역 현안 대다수가 진전을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중앙정치에서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들의 어떤 존재감, 역할이 굉장히 미비하다. 이와 같은 것이 이제 부산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십으로서 좀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나마 국제도시 평가와 국제금융센터 지수 등에서 각각 아시아 2위, 세계 25위로 가치를 인정받고 전국에서 아동 삶의 질이 가장 높은 도시로 평가받는 등 대외적으로 도시 경쟁력을 높인 점은 성과로 분석됩니다. 또 지속적인 투자 유치와 청년 지원 정책을 통해 청년 고용률을 전국 평균보다 높은 47%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부산의 그 시민들의 삶의 질의 각 영역에서의 지표들이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희망적인 신호입니다.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향한 길은 지금 계속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 악재 속에서도 부산시정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 새해 지지부진한 부산의 역점 사업들이 가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전략을 재정비하는 일이 시급해졌습니다. KBS 뉴스 이희슬입니다. 전국 혼란과 경기 침체 등이 맞물리면서 부산의 기부금 모금이 크게 줄었습니다. 부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이번 달 1일부터 지난 23일까지 모은 기부금은 50억 2,500만 원으로 목표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했을 때 5억 4,100여만 원 적은 금액입니다. 부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측은 부산은 자영업 기부 비중이 컸는데 경기 침체로 자영업이 타격을 받은 것도 한 원인으로 보인다며 모바일 기부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기부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지난달 대비 12.7포인트나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오늘 발표한 12월 부산 지역 소비자 동향조사 자료 결과를 보면 이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93.3으로 지난달 106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경기를 판단하는 소비자 동향지수는 55로 전월 대비 17포인트 하락했으며 향후 경기 전망 지수도 지난달 77에서 이달 57로 20포인트나 급락했습니다. 전국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12.3포인트 하락해 부산과 유사한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한 여성이 40년 전 무임승차를 한 사실을 밝히며 200만 원을 부산역에 놓고 간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한국철도공사 부산 경남본부는 지난 22일 오전 7시쯤 부산역 매표 창구를 찾은 한 여성이 편지와 함께 200만 원을 두고 갔다고 밝혔습니다. 편지에는 40년 전 무임승차를 해 죄송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해당 금액을 소외계층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어젯밤 10시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이 총상을 입고 숨졌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사고 당시 파출소에는 3명이 근무하고 있었지만 2명이 교통사고 조사차 출동하면서 사망한 경찰관이 혼자 남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경찰관이 소지하고 있던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올해 해양 마약류범죄 94건을 적발하고 50명을 검거해 이 중 17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약 33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코카인 103kg, 필로폰 40g, 양귀비 1,500여 주 등을 압수했습니다. 부산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